네. 1페이지 3번 함수의 극한 문제 2023년 9월 고등학교 2학년 수학 30번 문제네요.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정답률이 무려 4.7%. 4.7%면 거의 맞춘 학생이 없다는 얘기고요. 거의 뭐 맞추지 말라고 내 문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건 너희 등급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는 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신 대비용으로 한번 공부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두 양수 A, B인데 A보다 B가 더 크대요. 그때 fx를 저렇게 줬어요. 절대값 2차 함수 뭐 이렇게 양의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t가 fx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t라 하자. 그러니까 y는 t 가로선을 그었어요. 양수에서. 그때 이 f랑 만나는 요 선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준 거죠. 이런 식의 함수 구성은 사실 고난이도 문제에서 많이 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본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표현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그렇구나 그냥 가로선 그어가지고 교점 찾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교점의 개수 gt가 최소는 2래요. 뭐 우선 읽어볼게요. 알파 베타가 있는데 또 가나다 조건이 있는데 뭐 좀 복잡해요. 가나다가 뭐 극한이 돼 있는데 뭐만 잘 모르겠어요. 그때 f 2분의 1은 알파, 알파 플러스 24 베타는 또 30. 복잡하네요. f 마이너스 2 더하기 f1은 p분의 q, 또 p 더하기 q로 그냥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아무튼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한번 해보라는 거죠. 좀 설명이 길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고요. 당연히 이제 시간 여유가 아주 여유롭게 많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말하지만 틀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틀려도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그러면 만약에 만났을 때 어떻게 해봐야 되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봅시다. 먼저 또 f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겨먹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선 지금 우리가 문제 파악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었으면 당연히 문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사실 뭐 이것저것 문제를 파악하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막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아, 문제 구조가 이런 식이구나라는 게 보이는 건데 당연히 한 번에 파악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한번 이제 좀 여러 번 읽어봤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보면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한번 그려보자고요. 대충 그려보면 뭐 이런 식이겠죠. 뭐 있는데 축을 기준으로 왼쪽엔 절대값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인데 b라는 건 양수니까 뭐 b 어딘가 있을 거고요. a라는 것도 양수니까 아래로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로 그려질 텐데 절대값이니까 접어 올린 이런 함수겠죠. 아, 선생님이 이번 시험 범위에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그래프는 3차 함수, 4차 함수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아직 우리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안 그린다 그 얘기했던 거예요. 2차 함수는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죠. 2차 함수, 1차 함수는. 이건 2차 함수니까.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봤더니 x제곱, 요 오른쪽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절편이 b제곱이고요. 축이 a잖아요. 뭐 이거 뭐 정리해보면 x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니까요. 축이 a고 절편이 b제곱. 근데 축이 a인데 a는 양수니까 당연히 오른쪽 어딘가에 축이 있겠죠. 그 상태에서 b제곱을 이렇게 그려보는데, 근데 또 사실 b가 양수라는 조건만 있지 b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b가 어디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뭐 그냥 우선 모르겠으니까 해보자고요. b제곱 이렇게. 그 상태에서 여기가 축이면서 아래로 볼록한 형태니까 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문제 파악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형태인가 보다, 뭐 이런 형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 거죠. 여기는 이쪽이 채워져 있어야 되고 여기는 빵꾸 뚫어져 있어야 되죠. 뭐 이런 상태. 그때 가로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 t는 양수인 가로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보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쭉 그어보는 겁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가로선을 쭉 그어보는 거야. 그래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세보는 거죠. 뭐 이런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구간들. 요런 애들. 요렇게 해서 만나는 점들이 쭉쭉 있을 거라고요. 요렇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여기 만나는 점 2개, 3개, 4개, 3개, 3개, 2개, 2개 뭐 이런 식으로 가네요. 대충 이런 함수인가 보다. 뭐 아래로 내려가면 0일 거고, 그러니까 뭐
t가 양수니까 아래는 신경 쓸 필요 없네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gt가 이 개수가 gt네. 이 t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gt가 그려지는 뭐 이런 함수겠죠. 이해되나요? 근데 최소가 2래요. 최소가 2. 최소 2 맞네요. 2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뜻이구나. 한번 해볼까요? 방금 했던 건 이렇게 그렸고 이렇게 그렸어요. b고 b제곱이. 그럼 또 다른 건 뭐 이렇게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b고 b제곱. 그러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쭉쭉쭉 그어보면 여기가 한 개가 나오네요. 한 개. 그죠? 얘는 최소값이 2가 안 되네. 이런 경우를 빼란 얘기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그래프 개형을 막 그려보면서 저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찾으라는 뜻이 되네요. 이해되나요?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 문제 보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우선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막 하다 보면 문제 파악이 얼추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그래프 개형이 총 5개가 나옵니다. 5개. 지금 2개만 그려봤죠? 그 5개 중에 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그래프 개형이 딱 1개가 나와요. 그럼 그 1개를 찾아서 저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게 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선 5개 그래프 개형을 다 그려보고 그 중에 판단하는 게 1차 작업이 되니까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계산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겠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까 했던 요 뒤에 조건, 요거 가지고 이제 저희 b나 뭐 a랑 있는 값을 찾는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해보면 돼요. 두 번째 그래프 개형 그렸는데 안 되는 거 확인했죠? 세 번째 그래프 개형은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요렇게 되고요. 여기 있는 b가 있는데 b 제곱 b가 있는데 여기에 딱 접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듯 그려지는 형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유형에 또 뭐가 있냐면요. 그 다음 유형에는 사실 b제곱보다 b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위치가 반대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저 2개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이 5가지를 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지금 두 번째 경우는 안 된다는 거 체크했으니까 나머지 경우 체크해 볼게요. 헷갈리니까 우선 지웁시다. 지우고 두 번째 경우는 안 됐고 세 번째 경우도 해볼게요. 세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둘, 이거 빵꾸입니다. 여기는 빵꾸 채워진 거. 둘, 셋, 둘이죠. 얘도 다시 해볼게요. 둘, 셋, 넷, 맞나? 셋, 둘. 이렇게 되죠. 얘는 봤더니 그럼 이제 최소값이 2인 거는 여기서 아까 날려 먹었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되는 건 이 아래 조건들이에요. 또 이제 아래 조건들을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봅시다. 여기 봤더니요. GT에 마이너스 알파라고 한 거랑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우극한 자극한이죠. 우극한 자극한의 차가 2여야 돼요. 대충 아무거나 하나 판단해 볼게요. 여기라고 해볼까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y 값이 t예요. y 값이 t. 그 t의 우극한 자극한하면 여기 아래에서 온 거랑 위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온 거는 뭐냐면 이거 4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면 4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온 거는 4고요. 위에서 온 건 3이에요. 두 개 차이가 얼마예요? 1이죠. 2여야 되네요. 2여야 되는 게 그러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보면 어디냐? 여기 3. 3을 체크해보면 아래에서 오면 2고 위에서 오면 4죠. 그러니까 여기 되네요. 됐나요? 나머지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2도 2, 3이니까 안 되고 3은 여기 안 되고 4는 3, 4니까 안 되고 중간이니까 안 되고 이렇게. 이해되나요? 그럼 저기가 알파의 후보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얘는 또 그럼 뭐 있을까요? 2를 기준으로 하면 위아래 차이가 3이네요. 위아래 차이가 3 안 되고 3도 안 되고 3이면 3이니까 안 되고 얘는 차이가 2가 되는 게 없네요. 아예. 그죠? 그러니까 가조건에서 얘는 탈락이에요.
가조건에서 탈락. 이해돼요? 아 그러면 쟤는 우선 모르겠는데 이 두 개는 탈락됐네요. 탈락. 그럼 이제 뭐 남았지 아까? B가 더 큰 경우. 그러니까 여기가 B가 있고 B 제곱이 아래에 있는 경우 또는 두 개가 일치하는 경우.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요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서 보면 a 넣었을 때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인데 a보다 b가 더 크니까 얘는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이건 항상 띄워져 있어야 됩니다. 아까 그거 깜빡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나머지 체크하면 됩니다. 얘 봅시다. 얘 두 개, 얘 세 개, 얘 세 개, 얘 세 개, 여기도 네 개, 여기는 세 개, 두 개네요. 알파의 조건에 해당하는 거 있나 봤더니 여기 있네요. 여기 알파 위아래 2 차이 나는 거. 여기도 해보면 여기는 두 개, 세 개, 네 개, 세 개, 두 개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도 알파에 해당하는 거 2하고 4 여기 있네요. 알파는 다 있네요. 그럼 이제 알파는 끝났으니까 베타로 가봐야죠. 베타는 봤더니 이제 여기서 위아래 좌극한 우극한 위에서 아래 뺀 거, 아래에서 위에 뺀 거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 조건이 조금 더 쉽게 해석이 되죠. 봤더니 얘도 베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니까 얘도 위아래의 극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의 극한 차이를 했더니 거기다가 얘는 어떻게 했냐면 더하기 1을 했어요. 근데 얘는 좀 절대값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도 생각해야 돼요. 아래쪽 극한이랑 위쪽 극한이랑 뺀 거에다가 2를 더했더니 가운데 게 돼야 됩니다. 좀 더 해석이 어렵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에 거 뺀 다음에 1 더하면 가운데예요. 아래에서 위에 거 더한 다음에 뺀 다음에 더하기 1 하면 가운데. 예를 들어 뭐 아무거나 해보면 4로 해보면 아래에서 위에 거 빼면 1이죠. 1 더하기 1 하면 2잖아요. 얘는 2니까 안 되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찾아보면 어디가 되냐면 3, 4, 4니까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돼요. 여기가. 찾는데 시간도 좀 걸리겠죠. 3에서 2를 빼면 1이고 더하기 1 하면 2니까 얘가 되는 거죠. 이 자리가 베타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도 또 있나 살펴보면 돼요. 아래에서 위에 거 빼서 더하기 1 했을 때. 아래에서 위에 거 빼서 더하기 1 했을 때 얘는 없죠. 여기도 안 되고 아래에서 안 되고 4에서 3 빼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얘는 없어요. 얘 여기서 또 탈락이네. 베타. 마지막 얘도 봤더니 얘는 아래에서 위에 거 빼면 여기 되죠. 여기 되죠. 그죠? 아래에서 위에 거 뺐더니 돼요. 됐네. 그럼 얘도 있네요. 됐죠? 그럼 후보가 이제 두 개로 좁혀졌어요. 두 개로. 그럼 또 두 개 중에 뭐냐? 이제 조건 하나 남았죠. 마지막 조건. 이거 남았습니다. G알파랑 G베타가 같지 않다. G알파, G베타는 뭐였냐면 교점의 개수입니다. 알파, 베타는 위에 이제 높이고요. G알파는 그때 교점 개수. G베타는 그때 교점 개수예요. 그러니까 교점 개수가 달라야 돼요. 봤더니 얘는 교점 개수가 두 개, 세 개 다르죠. 얘는 근데 교점 개수가 세 개, 세 개로 똑같네요. 후보가 이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가 같아요. G알파,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같다. 그러니까 얘도 탈락이에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 내가 원하는 그래프 개형은 이놈이었구나 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문제 파악돼야 되고 문제 파악한 다음에 실제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돼야 되는데 그 해석하는 걸 총 5번 또 해야 되고 그 5번 중에 후보를 찾아서 하나하나 제거해야 되는데 이 의미도 해석해야 돼요. 이게 극한의 개념, 좌극한, 우극한의 개념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가는지도 해석해야 되고 저 교점의 개수를 함수로 만드는 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또 그거를 받아들이는 데만 해도 시간이 또 한참 걸리니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근데 이제 고득점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또 여기까지 해결이 잘 될 거고 극한의 개념이 잘 서 있는 친구들은 또 이 좌극한, 우극한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하는 걸 또 사실은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찾아냈다고 치고 이제부터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은 여기가 b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b 제곱이고 아래로 볼록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후보는 아까 여기 선 하나랑 그 선 하나였죠. 얘가 베타였나요? 얘가 이제 아래에서 위에 거 뺀 거니까 얘가 베타. 이 자리가 베타, 이 자리가 알파였어요. 그래서 써보면, 그러니까 지금 알파 베타는 y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알파고요.
이 자리가 베타니까 아 베타는 b제곱이랑 같네요. 이런 정보를 하나 주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요거 해석해서 넣으면 돼요. 먼저 f2분의 1이 알파래요. 그러니까 f는 2분의 1이 알파. 근데 요 자리가 어디냐면 꼭지점 자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준 거죠. 그러니까 뭘 바로 준 거냐면 사실 a 값을 바로 준 거예요. a 값. 이게 x-a 제곱이니까 이 자리가 a잖아요. 아 그래서 a가 2분의 1이다라는 걸 준 거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fx라는 함수는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b 얘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준 거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클 때. 그 상태에서 뭘 준 거냐면 f2분의 1이 알파니까 여기다 2분의 1 넣어보면 되죠. 여기다 2분의 1. 그럼 어떻게 되냐면 f2분의 1은 4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b제곱이 알파구나. 뭐예요?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 알파다라는 식을 하나 준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베타가 b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베타가 b제곱. 그러니까 또 이걸 가지고 어디다 하면 되냐면 요 두 번째 식을 쓰면 됩니다. 두 번째 식도 써보면 두 번째 식은 알파 플러스 24 베타가 30이거든요. 그럼 알파가 뭐예요?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베타가 b제곱이죠.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되냐면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24니까 24 b제곱이 30이라는 그냥 b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아 그래서 요거를 또 준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24, 30이라는 숫자는 또 왜 나온 거냐면 사실 여기서 정리를 해볼 때 이게 의미가 있어져요. 보면 이거 얼마예요? 25 b제곱이 30 더하기 4분의 1이죠. 이거 뭐 계산하지 말고 우선 놔두세요. b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25분의 30 더하기 100분의 1 돼요. 100분의 1 뭔가 내가 계산을 제대로 한 것 같죠? 얘는 5로 약분하면 5분의 6 20 곱하면 100분의 120이니까 12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b제곱이 100분의 120이래요.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b는 10분의 11이란 얘기죠.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숫자는 너희들한테 틀리라고 주지 않아요. 제곱식을 딱 만들어줘요. 일부러 계산하기 편하게. 그래서 b라는 값도 주어지죠. b라는 값은 10분의 11 그리고 내가 10분의 11 저렇게 제곱식이 잘 만들어졌다라는 걸 딱 보면 아 내가 계산 안 틀리고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계산하면 돼요. f-2분의 1이랑 f2랑 f1 더했을 때 값을 구하면 되니까 f-2는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럼 f-2는 얼마냐면 절대값 마이너스 2 더하기 10분의 11 얼마죠? 10분의 20이니까 10분의 9 되나요? 그 다음에 f1은 여기다 넣으면 되죠. 1 넣으면 1 빼기 1 더하기 100분의 121이니까 얘는 100분의 121이네요. 두 개 더하면 얘는 100분의 92니까 두 개 더하면 100분의 211 P 더하기 Q 하는 거니까 답은 311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률 4.7%짜리 문제고요.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아까 그래프 개형 찾는 것까지 끝나면 사실 그 뒤에 계산은 막 그렇게까지 특별한 건 없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잘하면 되는 그런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뭐냐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너희들이 술술술 풀어내기 연습해라는 아니고요. 이건 기출이잖아요. 기출. 실제로 나왔던 기출. 기출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출 문제 공부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좀 적응력을 길러보라는 의미로 내준 거고 당장 이번 시험에도 출제하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좀 이참에 한번 외워봐라 라고 주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서 외워보세요. 다시 정리하면 저 첫 번째 식을 가지고 그래프 개형 5개를 찾아내야 되고 그 5개 중에 저 밑에 조건에 해당하는 걸 찾는 겁니다. 그때 찾을 때 극한의 개념이 좀 들어갔고요. 최소의 개념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극한 중에 아래에서 위에 걸 빼서 더하기 1이라는 요것도 좀 머릿속에 좀 박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조건을 다 거르다 보면 이런 그래프 개형이 하나 나오고 그 개형을 나온 다음에는 계산을 쭉쭉쭉 하면 되는데 계산상에서 뭐 24, 25, 뭐 이렇게 30 이런 게 나오는 건 너희들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계산 중에 이제 완전 제곱식이 잘 나와서 잘 떨어지는 걸 보면 아 내가 계산을 잘했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 좀 참고로 공부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우고 다른 문제 풀어볼게요.